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환을 정의를 했고, 몇 가지 세부적인 환들의 용어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떠한 그 구체적인 환들이 있는지 몇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그 다양한 환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생각할 것은 이제 행렬들의 집합을 생각을 해서 행렬들의 집합을 이제 환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려고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현대수 1에서 행렬들의 덧셈을 약속을 하면 행렬들의 덧셈 입장에서는 아벨군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환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연산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행렬과 행렬의 곱셈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행렬과 행렬의 곱셈과 행렬과 행렬의 덧셈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행렬들 중에서 스퀘어 매트릭스, 즉 정사각 행렬들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분이 그 실수인 n by n 행렬 전체의 집합을 매트릭스 nr 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 by n 행렬을 나타내는 기호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스퀘어 브래킷을 쓰고 오른쪽에 미첨자로 n by n 이라고 쓰면 n by n 행렬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 그 스퀘어 브래킷 안에 있는 aij는 ij 번째, 즉 i 번째 행, j 번째 행의 원소를 나타내는 이제 기호로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때 aij는 이제 실수들이 되는 것이고요. i하고 j는 1과 n 사이에 있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다 라고 우리가 나타내면 성분이 실수인 n by n 행렬들 전체의 집합을 집합기호로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행렬들의 집합을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n by n 행렬의 덧셈과 곱셈을 생각을 할 텐데요. 덧셈은 성분별로 더하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고요. 행렬의 곱셈은 약간은 좀 그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즉, 첫 번째 그 덧셈부터 먼저 보면 성분이 aij로 구성되어 있는 n by n 행렬과 성분이 bij 꼴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의 덧셈은 성분이 aij와 bij, 즉 ij 대응하는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 두 개를 더한 것을 ij 성분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곱셈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행렬과 뒤에 있는 행렬의 곱셈을 성분을 이제 CIJ로 이제 표시를 하겠다. 이때 CIJ, 즉 곱한 행렬의 i번째 행, j번째 열에 있는 성분은 다음과 같이 앞에 있는 A라는 그 AIJ를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에서 i번째 행, 즉 AIK와 같은 그런 성분들, 즉 K가 1부터 N까지 바뀌는 그러한 행들에 있는 성분들과 오른쪽에 있는 B에 대해서는 C의 그 J번째 컬럼을 생각할 때는 B에서도 J번째 컬럼에 있는 성분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B는 KJ 꼴이고 K는 1부터 N까지를 바꿔가면서 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AIK와 BKJ를 곱셈을 한 것을 다 더한 값을 곱한 행렬의 IJ 성분으로 하는 방식으로 행렬의 곱셈을 우리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덧셈과 곱셈을 생각을 하면 행렬의 덧셈, 행렬과 행렬의 곱셈을 생각을 하면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행렬의 덧셈에서 항등원, 즉 0원을 모든 성분이 0이 되는 경우에 더한 행렬이 결국 앞에 있는 행렬과 동일하겠습니다. 즉 0원은 bij의 모든 성분이 0이 되는 그런 행렬이 될 텐데요. 그런 행렬을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성분이 0인 n by n 행렬이죠. 자, 그럼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즉 환의 공리 중에서 M1에 해당하는 조건은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물론 이제 그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그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그 행렬들 전체의 집합에 n by n 행렬 전체의 집합에 덧셈과 곱셈을 우리가 부여를 하면 이러한 연산에 대해서 환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단순히 환일 뿐만 아니라 몇 가지 그 성질을 더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환 중에서 M2 조건을 더 만족을 하는 그런 환을 가환환이라고 불렀고요. M2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비가환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러한 행렬들 전체의 집합은 M2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A, B와 BA의 곱은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 물론 n이 1인 경우에는 지금 그 n by n 행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 by 1 행렬이기 때문에 결국 실수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 매트릭스 1 R은 사실은 쓰는 모양만 약간 다른 것 뿐이죠. 괄호를 쓰냐 안 쓰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실수 전체 집합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 는 성립하지 않지만 n이 1일 때는 성립을 합니다. 자, 왜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지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이그젬플은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가환환이 될 것 같고요. n이 2보다 작거나 클 때는. 자, M3 조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M3는 단위원의 존재성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곱셈에 대한 단위원. 자, 어떤가요? M3. 네, 이 경우에는 만족을 하죠. 즉, 대각선에 있는 성분이 모두 1인 그런 n by n 행렬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대각선은 전부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인 그러한 행렬을 생각을 하면 이것이 행렬의 곱셈에서 단위원을 이제 단위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원을 가진 환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고요. M4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영원은 영행렬이라고 했는데요. 행렬이 영행렬이 아니면 곱셈에 대한 여건, 즉 역행렬에 해당할 텐데요. 그것이 존재하느냐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행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행렬들이 있기 때문에 M4 조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물론 이제 M4 프라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M4 프라임은 A라는 행렬도 영행렬이 아니고 B라는 행렬도 영행렬이 아니지만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M4 프라임 자체도 만족을 하지 않는 그런 M4 프라임도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이 행렬들 전체의 집합은 단위원을 가진 환이다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역이 되지도 않고 물론 체가 되지도 않겠습니다. 네, 물론 나눗셈 환도 되지 않는 거죠. 나눗셈 환은 이제 M4 프라임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행렬들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n차의 전행렬환, 영어로 full matrix ring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은 단위원을 가진 환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앞에서 영행렬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 즉 0이 되는 것이고요. 단위원은 항등행렬이죠. 그래서 우리가 i라고 썼던, in이라고 썼던. 네, 조금 전에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ij라고 하는 m by n 행렬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j는 i번째 행, j번째 성분만 1이고 그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모든 성분은 0인 그런 행렬을 우리가 이 ij로 간단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2일 때 이 원원은 2x2 행렬인데 원원, 즉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성분은 1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0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원은 두 번째 행, 첫 번째 컬럼이니까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러한 행렬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행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다음 행렬의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이 ij와 이 kl의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쓰죠. 자, 왼쪽에 있는 행렬은 i번째 행, j번째 컬럼에만 1이고요.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행렬은 k번째 행, l번째 열에 있는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러한 행렬인데요. 자, 따라서 이 행렬을 이제 곱셈을 할 때 일단은 i번째 행을 제외한 나머지 행들을 생각을 해보면 모두 0이기 때문에 이 곱한 행렬에 i번째 성분이 아닌 다른 행들은 전부 다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한 행렬에 여기 i번째 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번째 행만 조금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i번째 행에 있는 원소는 앞에 있는 행렬의 i번째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들을 곱하면서 생기는 것인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행렬은 L번째 컬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됩니다. 다 0이죠? 따라서 i번째 행과 L번째 컬럼을 곱하는 것이 아닌 다른 컬럼을 곱할 때는 전부 0이 되는 거니까 곱한 행렬 입장에서도 L번째 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i번째 행 중에서 L번째 열이 아닌 다른 걸 보는 거니까 지금 i번째 행에는 여기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낸 것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곱한 행렬의 i번째 행, l번째 열에 있는 성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i번째 행과 l번째 그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의 l번째 컬럼을 이제 곱할 텐데요. i번째 행은 j번째만 1이고요. l번째 컬럼은 k번째만 1입니다. 자, 그래서 j랑 k랑 같은 경우에는 1이 되는 위치가 동일한 거니까 이 행과 이 컬럼을 곱할 때 같은 위치에 1이 있기 때문에 곱하면 1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고, 여기가 또 안 보이네요. 네. 그림을 약간 옮기죠. 네. 자, 여기가 1이고요. 자, J랑 K랑 다를 때는 여기에 1이 나오는 위치 J와 여기 1이 나오는 위치 K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행과 이 컬럼을 곱할 때 0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은 J랑 K랑 같을 때는 1이지만 J랑 K랑 다를 때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곱한 행렬은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i번째 행, l번째 열을 지면 나머지는 다 0이고요. 근데 여기서 i라는 게 왼쪽에 있는 행렬의 앞쪽에 있는 참자고요. l은 뒤쪽에 있는 행렬의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두 번째 있는 열의 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j하고 k가 같은 경우에는 1이고요. j하고 k가 다르면 0이 됩니다. 즉 j하고 k가 다르면 곱한 결과가 영행열이 되는 거고요. j하고 k가 영행열이고 이때는 2il이 되겠죠. i번째 행, l번째 컬럼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j랑 k랑 같을 때는 2il, 그 다음에 j랑 k랑 다를 때는 영행열. 자, 이런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크로네커 델타를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EIL에다가 델타 JK를 이제 곱한 건데요. 델타 JK는 크로네커 델타로서 JK가 같으면 1이 되는 거니까 곱한 결과가 이쪽은 행렬이고 이쪽은 이제 숫자 1이니까 곱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행렬이 되는 거고 J랑 K랑 다를 때는 크로네커 델타 JK가 0이 되는 거니까 이 행렬에 0을 곱하면 0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등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사용을 해보면 n이 2보다 작거나 클 때 지금 방금 우리가 생각한 행렬들 전체의 환이 n차의 전행렬 환은 비가환 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E12와 E21을 곱해보면 지금 이 계산하는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자, 1이 여기 생깁니다. 그리고 2랑 2랑 같으니까 B를 곱해지면서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쓸까요? 자, 순서를 그럼 이건 반대로 곱해보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2, 아니 뭐 같다기보다 뭐 여기 있는 2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2가 여기 오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1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1이 곱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12, E21을 곱하면 E11이 되지만 E21, E12를 이제 순서를 바꿔서 곱하면 E22가 되는데 E11과 E22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비가완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실수 혹은 정수를 이제 n개를 반복을 해서 n개 반복을 했다기보다는 성분을 n개를 가지는 순서 n조 혹은 n 튜플 전체의 집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1부터 xn n개의 값을 이제 성분으로 갖는 이러한 형태를 순서 n조, 간단하게 두 개일 때는 이제 순서쌍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두는데 첫 번째는 성분이 실수인 경우, 두 번째는 성분이 정수인 경우입니다. 자, 성분이 실수인 이러한 순서 n조 전체 집합을 우리가 간단하게 Rn이라고 쓰고요. 성분이 정수이면서 성분의 개수가 n개인 이러한 순서 n조들 전체 집합을 Gn이라고 씁니다. 즉,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면, 자, 이러한 이제 그 순서 n조를 이제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이때 각각의 성분은 실수다. 두 번째는 각각의 성분은 정수다 라고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순서 n조 전체의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벡터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에서 벡터 공간을 얘기를 할 때 이러한 그 n튜플들 전체 집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벡터들의 덧셈 그리고 상수곱을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덧셈은 그대로 생각을 하고 벡터 공간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그 순서 n조들의 곱셈입니다. 상수곱이 아니라. 즉, 여기 있는 원소 두 개를 곱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할 때는 벡터 공간을 생각한 이러한 순서 n조의 덧셈을 생각을 해보면 덧셈은 성분별로 우리가 덧셈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부터 곱셈을 할 때도 성분별로 곱셈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그 Rn 혹은 Gn에 다음과 같이 성분별로 더하는 덧셈, 성분별로 곱셈을 하는 곱셈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Rn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덧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벡터 공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의 조건에 만족을 할 거고요. 특별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모든 성분이 0인 그러한 n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통 이제 0, 벡터, 0이라고 쓰죠. 자,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는 각각의 성분별로 우리가 곱셈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곱셈의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교환법, 그 분배 법칙도 우리가 이제 식을 써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분별로 더하고 성분별로 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M1이나 D나 성분별로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자, 비슷하게 M2, 즉 곱셈의 경우에 순서를 바꾸어도 성분별로 순서를 바꾸어도 R이나 G가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M2가 성립을 하죠. M2가 성립하고 M3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단위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성분별로 곱하는 거니까 성분별로 다 1이 있는 이러한 소가 단위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됐고 M4나 M4 프라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RN이나 GN은 모두 M4 프라임을 만족을 하지 않고 따라서 M4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얻은 사실 중에 하나는 체가 되면 정역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의 대우 명제가 정역이 되지 않으면 체도 아니다 가 되겠습니다. M4'이 만족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3까지는 만족을 하는 거니까 M1, D, M2, M3까지 만족을 하는 거니까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GN도 우리가 비슷한 일을 반복해보면 동일하게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은 되지만 정역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정역이 되지 않는 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하도록 하죠. 자, 영원과 단위원은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왜 정역이 되지 않는지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이 경우에도 n이 1인 경우는 어떨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R1 혹은 G1인데요. R1은 성분이 하나인 거니까 사실은 실수 하나하나나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정수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이 1인 경우에는 R 전체의 집합은 체가 되죠. 그리고 G 전체의 집합은 정역이 됩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둘 다 정역은 됩니다. 근데 n이 2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다음을 생각을 해보면 정역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n이 2보다 큰 거니까 첫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그런 원소를 우리가 하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n이 최소한 2보다는 큰 거니까 두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원소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곱해보면 성분별로 곱셈을 하는 거니까 모든 성분이 0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것도 0이 아니고 두 번째 것도 0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0은 이 녀석이니까 아니지만 곱셈을 했을 때 0이 되는 그런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역이 되지 않습니다. 즉, M4'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M4'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두 원소를 곱했을 때 0이 되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라는 건데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쓰는 것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A 곱하기 B도 0이 아니다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GN이나 Rn은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정역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정역이 되지 않는 거니까 체도 될 수가 없죠. 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체의 이그젬플로 유리수체, 그 다음에 실수체, 옥소수체 등을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던 조금 다른 형태의 체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래틱 필드라고 부르는 그러한 체를 우리말로 간단하게 2차 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체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2차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 표현에서 조금 전에 쿼드래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제곱이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x제곱은 뭐 2 이러한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근이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것이 이제 그 근이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루트 2 같은 꼴의 그 무리수가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이제 활용해서 그 2차체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2차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 m이라는 정수를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을 할 텐데요. m이라는 정수는 크게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의 정수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는 양의 정수이긴 하지만 제곱수가 아닌 정수의 제곱이 아닌 그 양의 정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완전 제곱이 아닌 양의 정수. 음의 정수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 마이너스 4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완전 제곱수가 아닌 양의 정수에는 1은 안 되죠. 2, 3, 4도 안 되죠. 5, 6, 7, 8, 9, 9도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양의 정수 중에서 완전 제곱이 아닌 것. 물론 이제 소수들은 다 포함을 할 거고 소수가 아닌 숫자들도 제곱 숫자가 아닌 것들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m을 가지고 우리가 루트 m이라고 하는 값을 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는 m이 음의 정수일 때는 루트 m은 당연히 허수가 되겠죠? m이 양의 정수이긴 하지만 완전 제곱이 아닌 완전 제곱수가 아닌 그런 양의 정수일 때 루트 m은 앞에서 본 것처럼 루트 2, 루트 3, 루트 5, 루트 6, 뭐 등등이죠. 뭐 루트 8, 루트 7. 자,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무리수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게 왜 무리수가 되는지 한번 각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연습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루트 m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수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루트 m 앞에 유리수 u와 루트 m 앞에 유리수 v를 생각을 해서 u 플러스 v 루트 m 이러한 형태, 즉 루트 m의 유리수를 곱하고 유리수를 더한 이러한 형태의 모든 수를 다 모은 집합을 q 괄호 열고 루트 m 이라는 형태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집합을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이러한 집합은 이제 루트 m을 보면 무리수가 되거나 혹은 허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복소수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소수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덧셈이나 곱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덧셈과 곱셈을 이러한 집합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덧셈, 곱셈이 즉 복소수에서 덧셈, 곱셈이 이 집합에서의 덧셈, 곱셈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연산에 대해서 체가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러한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U1, V1 유리수고요. U2, V2 유리수인데 이러한 두 개의 수가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다음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U 플러스 V 루트 M이 0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물론 이제 U하고 V는 유리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서 루트 m을 보면 m이 음의 정수일 때는 허수였고요. 즉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곱하기 허수 꼴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다르게 쓸까요? m이 음의 정수일 때는 루트 m은 허수가 되고, 따라서 u 플러스 v 루트 m이 0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유리수하고 무리수 혹은 실수와 복소수가 섞여 있을 때, 허수가 섞여 있을 때 다음이 0이 되면은 u하고 v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 플러스 v 루트 m이 0이 되기 위해서는 m이 0보다 작을 때는 u하고 v가 모두 0인 경우밖에 없고요. m이 0보다 큰 양의 정수로서 완전 제곱이 아닌 경우에는 루트 m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리수가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어봤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가 0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u하고 v가 0인 경우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힌트를 잠깐 준다면, 자, 만일에 v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v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적당히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v가 0일 수밖에 없고 v가 0이 되면 u도 0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면은 어떤 경우나 u하고 v가 모두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같을 필요충분 조건을 이항을 하게 되면 u1-u2 플러스 v1-v2 루트 m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앞에 유리수, 뒤에 유리수가 각각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u1과 u2가 같아져야 되고 v1과 v2 같아져야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이것을 좀 간단하게만 적어보면 m이 음의 정수이면 루트 m은 허수가 되고 m이 완전 제곱수가 아닌 양의 정수가 되면 루트 m은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사이사이를 한번 메꿔보면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들은 u나 v가 달라질 때마다 다 다른 숫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집합의 덧셈과 곱셈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집합들은 어차피 복소수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거니까 복소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덧셈과 곱셈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이 그 연산이 이 집합 상에서의 잘 정의된 연산이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요.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집합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닫혀 있다는 얘기는 이 집합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더하거나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여전히 이 집합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덧셈을 해보면, 자, 두 원소를 덧셈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잠깐 한 것처럼 성분별로 더하면 되죠. 자, 이때 앞에 있는 u1하고 u2는 각각의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이 더한 결과도 유리수가 됩니다. v1, v2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유리수니까 v1 더하기 v2가 유리수가 돼서 이 전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q 루트 m의 원소가 돼서 이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곱셈을 해보면,
자,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루트 m이 없는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곱하는 경우랑 이렇게 곱하는 경우가 있겠죠? u1, u2, 그 다음에 v1 루트 m과 v2 루트 m 곱하게 되면 더하기 v1, v2, m까지 곱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m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잠깐 색깔을 좀 바꿀까요? 얘하고 안 바뀌었네요. 네.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럴 때는 u1 v2 더하기 v1 u2가 되겠죠. 자, 이 식을 보면 그 u1 u2 v1 v2 더하기 v1 v2 m이, 자, u1 u2 v1 v2는 다 유리수고 m도 뭐 음의 정수가 됐건 뭐 양의 정수가 됐건 어쨌거나 유리수가 됩니다. 따라서 유리수에 해당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이 전체가 q 루트 m에 있는 원소가 됩니다. 즉 덧셈 뿐만 아니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복소수에서 덧셈과 곱셈을 생각하면 그것은 이 집합상에서 잘 정의된 연산이 될 텐데요. 자, 그럼 이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복소수상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등이 다 성립하므로 이 집합에 생각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는 우선 아벨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이야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인데 그 0이 q 루트 m 상에 있고 그 다음에 u 플러스 v 루트 m, q 루트 m에 있는 한 원소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여관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u 마이너스 v도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1 조건은 당연히 결합법칙을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성립하고 분배법칙 성립합니다. 자, m2 교환법칙도 당연히 성립하고요. m3 항등원이 있느냐? 1이 q 루트 m에 속한 원소죠. 왜냐하면 1은 1 더하기 0 곱하기 루트 m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m4가 이제 남아있는데, 즉, u 플러스 v 루트 m이 0이 아니면 이 녀석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복소수 입장에서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데 그 여건이 바로 q 루트 m에 속하는지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추가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M4를 제외하고는 다 만족을 하는 것 합니다. 자, 조금 다른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소수에서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그것과 비슷한 이름을 붙인 개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q 루트 m에 속하는 하나의 원소를 사이라고 표기를 했을 때 이 원소에 대해서 u-v 루트 m이라는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것도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되는데요. 이 원소를 루트 m 앞에 있는 그 부호를 반대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복소수에서는 뭐 켤레 복소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m이 이제 음의 정수가 되면 m이 양의 정수인 경우에는 뭐 이 전체가 실수인 거니까 뭐 켤레 복소수는 아닌데요. 어쨌거나 그냥
q 루트 m의 원소 입장에서 이 원소의 켤레 원소라고 하지, 복소수라는 표현보다는 켤레 원소라고 부르고, 그 켤레 원소를 표기하는 기호로 동일하게 발을 붙여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켤레 원소는 이제 컨주게이트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자, 그 사이 바라고 쓰는데 이것은 u-v 루트 m을 의미합니다. 자, 이 켤레 원소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사이의 켤레 원소의 곱이 조금 좋은 성질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의 켤레 원소의 곱을 우리가 노음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원소에. 그리고 노음을 갖다 표시하는 기호로 n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사이의 노음의 정의는 그 사이의 켤레 원소의 곱으로 약속을 하고, 이 값을 노음이라고 부르고 n이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요 계산 곱셈이 있으니까 여기서 V2는 마이너스 V1으로 생각하고 U2는 U1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금방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U1, U2 같은 거니까 그냥 U의 제곱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V1, V2는 서로 부호가 다른 상태니까 V 제곱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U1하고 U2는 같은 거고 V2와 V1은 부호만 반대니까 더하면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n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U제곱 마이너스 V제곱 n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켤레 복소수 개념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허수 부분이 없어졌죠.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노음을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노음을 계산을 해서 그 노음이 0이 되는 경우가 언제 발생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경우에도 V가 만일에 0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그 V제곱으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겠죠. 이항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유리수들을 가지고 나눗셈하고 뭐 제곱하고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이쪽은 유리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값은 m이 음의 정수일 때는 허수가 되고, 즉 유리수랑 다르고요. 유리수가 같아질 수가 없는 거고요. m이 양의 정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 제곱이 아닌 양의 정수니까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m은 VU의 절대값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절대값은 이제 부호만 바꾸는 건데, 여긴 당연히 유리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기가 유리수겠죠? 여기도 유리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앞에서 이제 m이 음의 정수면 여기가 허수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유리수니까 같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m이 양의 정수인 경우라도 이쪽이 완전 제곱이 아닌 m은 완전 제곱이 아닌 양의 정수니까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이 등식이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v가 0일 수밖에 없고, v가 0이면은 이만큼 0일 거고, 따라서 u제곱이 0이고, 따라서 u도 0이 되겠습니다. 즉, 그 사이의 노음이 0이 되려면 그 사이를 u 플러스 v 루트 m이라고 쓸 때 u도 0, v도 0인 거니까 결국 그 사이 자체가 0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가 0이 되면 그 사이에
혈내 원소도 0이 되는 거죠. 그것과 동치가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혈내 원소 이제 복소수에서도 비슷한 성질이 있는데요. 크사이와 에타를 이제 그 Q 루트 M의 원소라고 할 때 여기에 속하는 두 원소의 그 곱의 혈내 원소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즉 이 계산에서 곱셈 먼저 한 다음에 전체 혈내 원소로 바꾸게 되면 간단한 계산을 이제 해보면 크사이의 혈내 원소와 에타의 혈내 원소의 곱과 같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크사이랑 에타의 곱의 노음을 생각을 해보면 노음의 정의에 의해서 크사이 네. 크사이 에타의 노음의 곱인데 지금 곱한 것의 노음이 아니라 켤레원의 곱인데 곱한 것의 켤레 원소는 각각의 켤레 원소의 곱이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Q 루트 M에서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순서를 이제 얘랑 먼저 곱해도 되고 얘랑 나중에 곱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 곱하게 되면은 얘랑 곱하면 그 사이의 노음이 되는 거고 얘랑 곱하게 되면 에타의 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질이 만족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사용을 해서 그 Q루트-M이라고 하는 이 환이 M4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4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이제 하는 방법으로서 뭐 직접 해도 되겠지만 지금 노음이라고 하는 혹은 켤레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M4를 생각을 하려면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느냐가 궁금하니까 Q루트-M에 있는 0이 아닌 원소를 크사이라고 하죠. 자, 그럼 크사이가 0이 아니면 노음도 0이 아니겠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을 쓸 수 있겠습니다. 네. 크사이와 좁아서 네. 크사이의 그 켤레 원소의 곱이 0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곱해서 1이 되게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 이 곱을 계산해 보면 u제곱 마이너스 nv 제곱으로서 이 값들은 어쨌거나 유리수가 됩니다. 유리수가 되고 크사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노음이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아닌 유리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요 식에서 양변을 요 유리수로 나눗셈을 하게 된다면 그걸 노음이라고 간단히 쓰죠. 그러면 순서를 약간 바꿔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 전체가 노음이니까 양변을 그 사이의 노음을 나누게 되는데 그 사이의 노음을 나눈 것을 그 사이의 켤레 원소 쪽에다가 이제 곱하는 것으로 이제 변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이 1이므로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고요. 단위원이고 따라서 이 녀석이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이 그 사이에 역원이 되겠습니다. 곱셈에 대한. 자, 그 사이의 인버스가 이 녀석인데, 자, 이것은 물론 이제 복소수 입장에서는 이런 원소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M4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를 하려면
그 여건이 그 Q 루트 M에 속한 원소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값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사이의 노음이 U제곱 마이너스 MV제곱으로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의 그 혈내 원소를 이제 유리수로 나누면 U 마이너스 V에다가 U제곱 마이너스 MV제곱, U제곱 마이너스 MV제곱이 각각 나눗셈이 되는데, 분모 분자가 둘 다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분모는 0이 아니니까 얘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가 돼서 이 원소가 Q 루트 M에 속합니다. 따라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이 Q 루트 M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M4 조건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Q 루트 M은 체가 되고, 자, 이러한 체를 우리가 유리수체를 사용을 해서 만든 2차체라는 의미에서 유리수체 Q 위에 2차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약간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